여러분이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하나의 거대한 왕국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주 견고한 상벽이 있고 그 안에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왕국을 잘 지키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그림자 속에서 적들은 벌써 우리 성문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 소중한 디지털 왕국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무서운 위협, 바로 엘프와 L7 DDoS 공격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멀쩡하던 웹사이트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겁니다. 사용자들은 막 불만을 터뜨리고 당연히 매출은 뚝 떨어지겠죠. 이건 마치 거대한 적군이 나타나서 우리 왕국의 성문을 완전히 막아선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온라인 보안 전문 매체죠. securitylab.ru의 심층 분석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확실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적을 막으려면 우리가 뭘 지켜야 하는지 우리 요새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 디지털 요새를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왕국도 여러 개의 방어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비율을 생각하시면 정말 쉬워요. 4계층, 즉 L4는요, 우리 요새의 아주 단단한 외벽 같은 겁니다. 누가 드나드는지는 보는데 그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7계층 L7은 달라요. 여긴 바로 왕좌의 방입니다. 방문객이 왕에게 뭘 요청하는지, 예를 들면 로그인하게 해주세요, 이거 검색해주세요 같은 구체적인 행동의 의미를 전부 파악하는 핵심적인 곳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공격 유형부터 보시죠. 이건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고 또 강력합니다. 그냥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걸 밀어붙이는 공격, 바로 공성추 공격입니다. 이 L4 공격의 목표는 정말 간단명료해요. 어마어마한 양의 가짜 트래픽을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우리 요새로 들어오는 길 자체를 그냥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결국 진짜 정상적인 방문객들은 성문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해커들이 쓰는 공성추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수백만 명이 동시에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줘! 라고 소리만 지르고 도망가서 경비병을 지치게 만드는 TCP 씬 플러드, 아니면 특정 창문으로 밤새도록 돌멩이를 던지는 UDP 플러드, 심지어 주변 마을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대신 돌을 던지게 만드는 아주 악랄한 DNS 증폭 공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L4 공격을 딱 당하면 사용자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로딩만 계속되거나 아예 연결할 수 없음이라고 떠버리죠. 이건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길 자체가 막혀서 아무도 오고 갈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무식하게 성벽만 부수는 공격이 점점 막히니까 해커들도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안 통하면 속임수를 쓰는 거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요새 내부에 숨겨진 스파이를 침투시키는 것 같은 아주 교활한 공격입니다. L7 공격은요, 트래픽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한 방문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문객들이 아주 까다롭고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는 스파이라는 거죠. 서버가 가장 힘들어하는 복잡한 작업들만 계속 요청해서 서버에 진을 쏙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탐지하기도 훨씬 어렵고 요즘 들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 스파이들 정말 영리합니다. 도서관에 와서 제일 두껍고 복잡한 책만 계속 찾아달라고 하거나 모든 신하들에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질문만 던지는 식이죠. 예를 들면 복잡한 검색 기능을 수천 번씩 돌리거나 무거운 PDF 보고서를 무한반복해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결국 서버는 이 가짜 요청들을 처리하느라 모든 힘을 다 써버리고 마는 거죠. L7 공격을 당했을 때 사용자들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사이트가 완전히 먹통이 된 건 아닌데 뭘 클릭하면 로딩 아이콘만 하염없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죠. 비유하자면 요새 문은 열려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갔더니 모든 신하들이 저 스파이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처리하느라 정작 나를 상대해줄 여력이 하나도 없는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공성추와 스파이, 이 두 가지 위협을 보셨습니다. 정말 무섭죠? 그렇다면 이 요새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두 가지 모두에 대비하는 겁니다. 두 공격의 차이점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L4 공성추 공격은
네트워크 인프라 전체를 마비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트래픽량이 어마어마하고 증상은 그냥 완전 접속 불가죠. 반면에 L7 스파이 공격은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성 안의 일꾼들을 직접 괴롭히는 거고요. 트래픽은 적지만 아주 극심한 속도 저하를 일으킵니다. 공격자 입장에선 L4가 훨씬 싸고 L7이 더 비싸고 정교한 공격인 셈이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튼튼한 성벽, 즉 L4 방어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공성추는 어떻게든 막아내겠죠. 하지만 스파이들이 성 안으로 슬쩍 들어와서 내부를 엉망으로 만드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아주 똑똑한 경비병, 즉 L7 방어만 있다면요. 스파이는 귀신같이 다 잡아내겠죠. 하지만 텅 빈 성벽은 공성추의 무식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진짜 안전한 요새를 원하신다면 튼튼한 성벽과 영리한 경비병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효과적인 디디오스 방어는 L4와 L7 공격을 모두 막을 수 있는 다층적 방어 체계여야만 한다는 것. 어느 하나만으로는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어 계획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다층 방어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뭐 거창하고 비싼 솔루션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처음부터 L4와 L7 방어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호스팅 업체를 선택하세요. 둘째, CDN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트래픽을 분산시켜 공격의 충격을 줄이는 겁니다. 셋째, 평소에 우리 사이트 속도가 괜찮은지, 오류는 없는지 이런 기본 상태를 꾸준히 확인해서 이상 신호를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간단한 비상 연락망이나 대응 절차 정도는 꼭 마련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디지털 요새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왕국은 무차별적인 공성추의 공격과 교활하게 파고드는 숨겨진 스파이의 공격, 이 두 가지 모두에 맞설 준비가 정말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비즈니스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